내가 누구야, 엄마? 우리 딸. 맞아. 잊어버리지 마, 엄마. 응. 엄마가 딸이라고 하니까 좋네. 남은 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편안해야 돼. 언니라도 그러지. 그렇지, 언제라도.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야지. 정말 그래야 돼. 이곳의 하루는 회진으로 시작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이곳. 환자들의 생체 징후, 식사량 변화를 모든 의료진이 함께 공유합니다. 그 환자 어저께 상황들,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서로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또 환자를 파악하는 거죠. 생소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는 호스피스 병동. 환자를 살피고 처치하는 모습은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는데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아마 어젯밤에는 좀 고생하셨는데 오늘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병, 그러니까 질병이 극히 심하면서 또 급속도로 심해지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또 급속도로 저하되는 그 환자분들을 더 적극 신속하게 돌보는 병원이라서 그러한 환자분들이 오는 병원입니다. 그 대상자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말기 암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고 사회적, 심리적 돌봄을 함께하는 완화 의료가 진행되는데요. 그냥 뭐 어제는 못 삼키셔서 아니면 호흡 때문에 안 드시고 싶어서 그냥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네, 혀 좀 보여주실까요? 혀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어요. 통증은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는 총체적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통증의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통증의 근원이 신체에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어느 소외감이나 이런 데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인지도 파악하면서 일단 통증을 조절을 해드리는 건데요. 네, 잘 주무셨어요? 식사량 잘 하시고. 완치가 어려운 환자들과 그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돌보는 게 의료진들에게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일반 병동하고 다르게 무거운 얘기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밤새 이제 안부 여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통증이나 불편했던 거 위주로 이제 조절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좀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어제는 그래도 좀 주무셨어요. 지금 열이 떠가지고요. 오늘 이 병원이 호남 지역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삶의 완성에 이른 사람들의 곁에 병원의 많은 이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치료가 전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집에 가고 뭐 돌아가고 한다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 좀 마음을 많이 닫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환자로서 볼 때도 저희도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분들의 말에 선택을 하거나 단어 선택을 하는데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그런 정서적인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세상 소풍을 마칠 수 있게 돌봐주는 일.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자주 마주하는 죽음이지만 모든 순간이 늘 안타깝게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다 마음의 준비도 하셨다고 하고 어느 정도 다 이제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힘들어지거나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제 생의 의지를 불태우실 때가 있어요. 은연중에 이제 본능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실 때가 많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이제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제 또래 아니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끝까지 살고 싶다고 좀 호소를 하실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지켜주기 위해 늘 분주하게 환자들을 살피는 의료진들. 환자분들 증상을 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절해드리는 게 사실 교과서적으로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29 병상의 환자들은 다양한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IM도 아닌데. 환자들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 환자별 맞춤 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호스피스 전문의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호스피스 팀 사역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또 그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호스피스적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표준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마다 살아온 모습도 지니고 있는 사연도 제각각인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과 가족들. 그런 이들의 곁에 24시간 보호자처럼 머무르며 살피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과 조금 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마음 아픈 포인트는 가족분들의 또 감정 표현을 봤을 때 정말 그 무뚝뚝한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많이 아프고 임종을 앞두니까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시는 어르신이 진료실 내려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지으면서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린 아이가 엄마의 임종을 보면서도 이렇게 참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볼 때 정말 세상의 이별 앞에 서 있는 엄마와 딸. 나이든 부모는 세상에 남겨질 자식이 못내 안쓰럽고 단 한순간도 엄마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딸은 곧 다가올 이별이 무겁기만 합니다. 돈 안 잊어버려야 돼. 또 그지? 잊어먹지 마요. 엄마 잊어버리지 마. 응? 엄마, 나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요. 응. 안 아프고 나 왔다 간 거 안 잊어버리고 엄마가 잘하고 있어야 돼. 그지? 응. 안서방이 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지? 응. 여기서 잘하고 있으면 되지 엄마. 응. 먹기 싫어도 조금 먹어야지. 응. 좀 먹고 그래야 돼 엄마. 응. 내가 누구야 엄마? 우리 딸. 응. 맞아. 잊어버리지 마 엄마. 응. 엄마가 딸이라고 하니까 좋네. 우리 딸. 응. 맞아 엄마. 엄마 딸이야. 응. 그러자고. 응, 그렇지. 응. 우리 아버지는 항상 편안해야 돼. 응. 언니라도 그러지. 그렇지, 언제라도. 응.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응, 그래야지. 정말 그래야 돼. 행여나 배고플까 추울까 늘 자식 먼저 챙기던 아버지는 딸의 따스한 체온으로 조금 더 힘을 내보는데요. 아버지가 늘 그러했듯 이제는 딸이 아버지의 평안함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 이렇게 6남매인데요. 잘 키우셨는데 이제 연세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중한 병을 이렇게 갖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편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환자들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사람들, 바로 완화의료도우미인데요. 이분들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의지가 되는 분들이죠. 몇 달 동안 같이 함께 해다가 가셨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너무 마음 아파서 울고 그럴 때 있습니다. 같이 함께 손잡고. 삼교대를 하며 환자들의 모든 돌봄을 담당하는 완화의료도우미. 가족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다 보면 짧은 시간 환자들과 많은 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때로는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살펴 드린 분들과 정이 들었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 이거 또한 저희들의 아픔이고 고통으로 남습니다. 항시 환자 옆을 지켜야 했던 가족들에게 완화의료도우미는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완화의료도우미는 의료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호스피스 안아의료 도우미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그리고요. 안아의료 도우미 교육은 20시간, 실습은 20시간.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본 후 합격자만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자주 보네요.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 손도 따뜻하시고. 제 손 차갑죠? 응? 제가 오늘 좀 봄 기운을 가지고 왔어요. 느껴지세요? 안 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 손 차갑죠? 밖에 조금 쌀쌀해요. 따님이 너무 착하던데요? 이쁘고? 자랑스러우시겠어? 그죠? 아버님이 그렇게 이쁘게 키우셨네, 따님을. 오늘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아버님. 혹시 노래 들으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구름도 울고였네. 병실에 머무르는 게 일상이 돼버린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과 소소한 안부를 나누고 음악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이효정 음악치료사. 환자들이 음악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매주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새로운 또 사람도 만나고, 그죠? 그래도 괜찮죠? 골고루 만나죠. 아버님, 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죠? 응, 박수 치고 쓱 움직이고 하니까 좋아지시죠, 기분이? 계속 와서 노래 불러볼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회상에 효과가 있어요. 노래 들으시면서 그 옛날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때 느꼈던 거, 그때 했던 그 추억들을 얘기하시면서 인생을 회상하시고 회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못 하시거나 좀 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으시면 음악을 통해서 약간 통증 조절도 하시고 또 정서적 위안을 받으시고 이렇게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또 옆에 계신 어르신도 좋아하고요. 또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 인사해요. 음악 치료와 같이
환자들의 정서 안정과 통증 완화를 돕기 위해 진행되는 원예 치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화분을 직접 식재하고 흙을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건데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겐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어디서 살았어? 응? 정어? 몇 남매나 뒀어?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마음의 안정이고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원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물의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걸 봄으로써 식재함으로 해서 그날은 평안하고 이제 행복을 느끼셨으면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다 세상을 떠난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선 환자 가족들도 돌봄의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 사별 가족들이 1년여 동안 그 사별의 슬픔을 혼자만 애타지 아니하고 그 가족들과 우리를 통해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맞은 고인의 평온했던 임종이 가족들에겐 큰 위안으로 남습니다. 그럼요. 농담도 많이 하시고 또 빨리 적응도 해주셨어요. 같이. 편하게 가셔서 저희도 좀 무겁긴 한데도 좋더라고요. 편하게 이렇게 임종하셨을 때 그 표정이 너무 편해 보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유가족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지 않게 가족들을 챙겨왔습니다. 사별의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 것은 배우자를 잃은 이들입니다. 여기 이별을 앞둔 노부부가 있는데요. 꼭 잡은 손이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네요. 남은 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행복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온 지난날.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아쉬운 마음에 남편은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벗이 되어주는 사람, 완화의료 도우미입니다. 가족들과 다름없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려니, 내 가족이려니, 앞으로 내 모습이려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요. 가실 때 되면 너무 안쓰럽고 정말 안타깝고 제 지인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케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만나 뵈서 고마웠어요. 제가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삶의 또 다른 관문을 지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나 평온할 수 있게 돕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기암 그 환우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의 신체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런 총체적인 어떤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치료적인 개념보다는 경감입니다. 그래서 완화의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해요. 다행인 것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완화 의료 도우미 제도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완화 의료 도우미를 통해서 24시간 신체 수발과 함께 또 심리 정서적인 측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은 겁니다. 기존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가족분들이 직접 수발을 하시거나 또는 개인 간병비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런 어떤 수발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는 간병비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많이 감소되어졌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들과 사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금방 알거든요. 저희가 이분이 그냥 억지로 하는지 저쪽에서 간병인을 써봐서 금방 알아요. 2년 전에 그 구강암을 받고 얼마나 상실이 크겠어요.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들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돌봄인데요. 이곳에선 2주에 한 번씩 사별가족 간담회를 통해 같은 슬픔을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 위로도 하고 병원이 개선해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은 이곳에 머무르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실 수 있도록. 이제 형님은 지금 그 어머니 마지막 지금 뵈러 네. 하와이에서 오셨는데 이제 내일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어머니를 맡겨놓으니까 저희들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곁에 계시면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주 남은 여생 편안하게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좋다고 정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엄마가 외로움을 타셔서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고. 어머니 발 만져드리러 왔어요. 환자들의 말벗이 되고 위로가 돼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인데요. 환자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전에 남편은 진짜 조금만 주물르면 내 팔이 아팠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팔이 안 아파요. 참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여튼 근데 하루에 6명씩은 해요. 아침에. 자원봉사자들 역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무려 15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한 분도 있는데요. 환자들을 대하는 손길에서 따스함이 절로 묻어납니다. 어떻게 좋아요? 예. 뭐라고 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픈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환자분 옆에 계셔서 그분 우리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벗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증상이 좀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기구를 태워서 나가서 산책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작가님께서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여기 꽃을 많이 좀 피워봐요.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도는 호스피스 병동. 어떤 아들? 아들. 풍선. 자, 우리 어머니는 이 작품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아들이요. 여기 있는 아들이요? 네.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요. 그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딸들이 그럼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나는 5. 딸 좀 주지 그러세요. 우리 아들과. 이제 우리 셋째 딸. 셋째 딸. 네, 작품 마음에 드세요? 안 들어요. 재밌죠. 어른들 여기 계시면은 무료하고 심심하신데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해주면 고맙죠. 재밌기도 하고요. 어제도 미술 체험이고 그림 그리기 하시던데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이제 여기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잊고 무료함이나 이런 것들을 잊고 이 시간만큼은 미술 치료하면서 좀 마음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이렇게 치료 요법이에요. 병원 한편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이 모였습니다. 환자분이시고요. 그 수술했던
옆구리 쪽과 그 배 쪽으로 해서 있어서 지금 욕창 관리하고 생선이나 단백질, 달걀 이런 것들은 좀 금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 환자분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성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한 팀이 돼 환자들을 살피고 돌보는데요.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세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고 상황에 맞는 처치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생의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고민하는 겁니다. 한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인적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취합한 후에 그걸 제대로 분류해 나가는 건데 가장 잘 분류하는 형태가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그 사역을 하는 팀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한 환자를 전인적으로 그 자기의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의료를 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그 면을 여기에서 다 발표하면서 취합하는 거예요.